필립 지난번에 네. 나와주셔가지고 네. 암호자산에 대해서 한번 경험기와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그때 한번 제가 이야기하셨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먼저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첫 번째 암호자산에 투자를 할 때 네. 좀 비트를 중심으로 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투자를 하되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항상 하방을 좀 열어두고 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가 요거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막 NFT 같은 얘기는 좀 하셨거든요. 네, 메타버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디파이를 사실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점심 먹을 때는 또 디파이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왜 그거 방송에서 얘기 안 했냐. 네. 근데 그때 약간 이제 우려를 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다. 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먼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라고 한 이유는 이번에 이번에 하락에 하면서 특징이 알트코인이 엄청 심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10% 떨어지면은 이거는 한 3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더리움이 이번에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빠져갖고 역시 좀 비트 위주로 해야 되겠고, 특히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거의 진짜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고 50% 이상 더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반등이 왔을 때는 뭐 한 30-40% 오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올라갔다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항상 올라갔다 빠졌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은 진짜 이번에는 또 아까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그동안 계속 매년 있었는데, 진짜 규제가 나오면 없어지거나 안 없어지더라도 가격을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절대 안정으로 해야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4년 주기 사이클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루나 사태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 네. 이게 약간 싸잡아서 네. 전체를 공격당하고 비판을 받는 그런 네.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디파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뭐냐면, 디파이라는 게 일단 탈중앙화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이 탈중앙화 된다?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웅달님은 그렇죠. 탈중앙화 금융이 이해가 되세요? 중앙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물론 그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유로 활용을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먼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면 금융 관점에서 보면 금융이란 건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신뢰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무너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겨야 되는데 기존의 회사들이 다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약하죠. 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에 혹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전통 금융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상 간과를 하고 엄청 높잖아요. 네, 이자가 거의 100%? 루나 같은 경우 20% 고정으로 준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 더 재밌는 건 루나를 했을 때 저희가 맡겼을 때는 그러니까 대출했을 때 18%인데 맡겼을 때는 20% 준대요. 그리고 2% 차이가 나면은 그걸 어디서 메꿀 것이며. 그리고 일단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나중에 은행이나 신뢰 있는 기관들한테 다 디파이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규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약간 무법천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나가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못했고, 디파이들 중에서도 작은 회사들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큰 루나가 먼저 해서 좀 저도 의외였고, 루나는 시가총이 진짜 컸는데. 네. 솔직히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면서 역시 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번에 미리 말씀드렸으면 좀 좋았는데, 그걸 좀 못한 게 아쉽긴 하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게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너무나는 변수가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런 네. 좀 사태가 좀 터지고, 네. 또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시장이 지금 조금 네. 다 횡보 하락, 네. 좀 변곡점을 지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자산이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루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 역시 코인은 위험해. 사기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 상태고,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좀, 안 좋은 측면에서는 신뢰도나 이런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거는 나쁘지만 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보면은 규제를 이제 진짜 도입할 것 같아요, 제대로. 그냥 그동안에는 규제를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다가 항상 자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을 때 2017년도 그랬거든요.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때는 규제를 해야 된다. 너무 과열이다. 라고 말이 나오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규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루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미국 옐런 장관부터 맞아요. SEC 게리 겐슬러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규제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 나오니까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겠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규제 받으면 폭락했잖아요. 지금은 규제한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규제가 있어야지 기관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를 또 이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네요. 규제의 역설 같은 거네.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미 투자하기에는 좀 아닌 상황이고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닷컴 버블 아시죠? 네.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가 무너지고 제대로 된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솔직히 지금이 닷컴 버블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닷컴 버블을 지나서 나타나는 이제 그 결국은 역사가 지났을 때 빅테크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아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될지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앞으로 이제 나올 코인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관심이 없고 떠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뒤늦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아예 떠나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갖고 주의 깊게 뭐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루나 사태 있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좀 언급해 주긴 했는데 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일단 루나 이제 테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랑 코인이랑 1대1로 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UST라고 그 테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는 1달러에 1US 그러니까 1달러에 1코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패깅인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일단 루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1대1로 가치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많이 깨졌어요. 한 0.2, 0.1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서 루나 코인 위에서 발행을 하면서 루나 코인으로 가지고 그 1대1 패그를 조절을 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또 사람들은 또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회다. 그래서 루나를 계속 파는 거예요. 사갖고 팔고 하면은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악재에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테라 같은 이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지금 테더라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 테더와 그다음에 그 골드만삭스 자회사에서 만든 USDC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서클사에서 발행한 그 코인들은 실물을 담보로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다. 그래서 항상 테라 사태 이후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다음은 테더다. 다음은 테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테더가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테더 자금이 다 외부로 송출된 게 아니라 그 2위 회사 USDC로 들어갔는데 걸로 많이 오면서 전체 시총 크게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제가 좀 하나 느꼈던 거는 지금 아까 USDC가 그 골드만삭스 최대 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자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격적인 은행들이나 기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신뢰를 아까도 뭐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신뢰는 역시 그쪽 금융기관들이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제가 생각 들었던 거는 요즘에 그 바이든이 행정명령 내렸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CBDC, 그러니까 중앙화된 이제 중앙기관에서 발행한 약간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CBDC 보고서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테더 문제가 생기니까 CBDC에 대한 명분이 더 생기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됐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 그 공존할 수 있고, 그 연준 부의장 브레이드너라고 있거든요. 연준 부회장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얘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루나 사태나 이렇게 터지면서 이거를 이제 코인 시장 전체 뭐 암호 자산 시장 이거의 전체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게 너무 과대 우려고 과대 해석일 수 있는 거고. 좀 오히려 이제 그게 자정작용 아닌 필터링을 거쳐서 이제 더 살아남을, 그러니까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중요한 거는 이게 디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 디파이는 아까 탈금융, 중앙화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저희 주식을 담보대출로 해서 투자하시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코인도 코인 담보로 대출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청산이 나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번 루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게 왔었고, 기존에 있던 디파이들에서 자금을 빠져나가고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 과정은 좋긴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테더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테더가 무너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하락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명분을 또 얻었다. 이제 뭐 있으면, 예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한 거에 따르면 생각보다 안정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믿을 만한 그 신뢰는 저버린 건 어쩔 수 없고,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암호 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공부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보수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트 중심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레이달리오 또 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편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분들은 부정론자에서 긍정론자로 바뀐 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트코인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워렌 버핏이어서도 저도 비트코인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레이달리오가 투자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레이달리오는 헤지 펀드예요. 그럼 레이달리오 최근 기사에 그거 보셨어요? 현금은 쓰레기, 주식은 더 쓰레기. 얘기를 했으면 그럼 뭔가 어딘가에 돈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위험 자산으로 인식된 건 맞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좀 심각한 상황이 왔으면은 해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나중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저희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헤지펀드나 세계 대가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가요? 헤지펀드는 그 일 자체가 어떻게든지 자산 배분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다 아니야. 자산들이 다 불안정해. 별로 매력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찾다 보니까 넣어야 되는 거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 많이 투자하고 그런 가치주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 찾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헤지펀드들은 그 여러 가지를 다 넣다 보니까 약간 그 중에 하나 자산군으로 표현한 게 됐고 제가 옛날에 그 보고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만 비트코인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1억 원 간다. 그렇죠. 이런 보고서도 한번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약간 좀 세계 최대 헤지펀드에서 그렇게 일부분 투자한 건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전제로는 암호자산이 앞으로 좀 유효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좀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궁금한 게 요즘에 또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 4년 주기, 반감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차트인데 제가 이거는 트레이딩 뷰라고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거의 대부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비트스탬프라고 2011년부터 이제 거래소가 운영되는 차트인데 가장 긴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있어서 여기로 한 거고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되게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은 약간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를 나타낸 거고 파란색을 봤을 때는 그 하락 기간이었을 때 했는데 생각하다 보면 하락이 별로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빠졌을 때의 부분만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 첫 번째 차트는 0원에서 최대 가격 그 69,000달러 갔을 때까지 제가 그림을 그린 거 표시를 한 거고요. 이거는 가격 대비 차트를 하니까 이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게 있어요. 로그 차트는 백분율 1%에서 뭐 100% 기준으로 이제 비율을 나눠서 한 차트니까 이걸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차트 보시면 변동성이 최근에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는 거죠, 이게? 예, 여기 그러니까 영역을 보시면은 여기 앞에 영역을 보시면은 영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더 커진 것처럼 느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격 등락률이고요. 여기서는 퍼센트로 따지는 거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퍼센트가 어떻게 옮겼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로그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큰 것 같지만 과거보다는 작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는 절대 가격으로 한 거고 여기는 퍼센트. 그러니까 보세요. 만 원이 그러니까 만 원에서 2만 원 간 건 2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0원에서 5,000원 간 거 50%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가격으로 근데 1원에서 2원 간 것도 2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센트가 2배잖아요. 근데 가격 비율로 따지면은 차이가 엄청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 그러니까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게 요 앞에 차트고 두 번째 차트가 이 퍼센트.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제가 퍼센트 로그 차트로 보냐면 가격이 1원에서 2원 된 거는 2배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1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00원에서 2만원 된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약간 그거랑도 비슷하네요. 그 기업 성장 보면. 네, 맞아요.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중소기업 갈 때는 크게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대기업 가면 이게 좀 좀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래프예요.
그런 식으로 되고, 요렇게 된 이유는 시가총액이 그만큼 커지니까 점점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반감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개 보상에서 50BTC,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문제를 암호를 풀면 50개의 비트코인을 보상을 해줬는데, 이게 4년 주기로 반씩 줄어들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 50개에서 25개 됐다가, 요 노란 색깔이 했을 때가 이제 요 선을 그었잖아요, 제가. 네. 요 선이 이제 반감기, 파란 색깔을 반감기가 됐을 때 채굴량이 처음에 50개에서 25개로 된 거고. 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25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보상을. 그러니까 개수가 저희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5개에서 12.5개. 현재는 12.5개에서 6.25개 됐거든요. 이제 아마 20년도에 됐으니까 24년도에 반감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그러면 6.25의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네. 3.125개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점점 계속 줄어들어 가요. 요거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치시면은 차트나 이런 거 표가 쭉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대략 1년 정도 있다가 엄청나게 상승장으로 갔어요. 아, 과거 네. 세 번 연속? 네. 여기 주황색 라인을 보시면은 그렇구나. 반감기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가 쭉 됐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계속. 반감기 이후에 1년 동안? 네, 거의 1년 동안 됐는데, 그다음 반감기 됐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등락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에 엄청 올라갔죠. 16년도에도 반감기 이후에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년도 이후에도 반감기 이후에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86%잖아요. 이번 84%잖아요. 이번에도 63%인데. 그 점점 줄고는 있네요. 조금씩이지. 아,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저는 좀 무서웠던 게 여기서 80% 잡으면 69,000불에 20% 잡으면은 한 13,000에서 14,000불인데 그러면 한 1,800만 원 되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2만 불 얘기를 했는데 2만 불 너무 적게 잡았나? 이 생각도 됐는데, 하지만 이 반감기란 건 아직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닌데 항상 요 차트를 많이 참고하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래도 좀 2만 불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루나스테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13,000불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항상 이렇게 악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1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운트 곡스라고 일본의 엄청난 비트코인 그 세계 최대 거래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파산했어요. 거기 그거 해킹 당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해킹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내부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산 이후로 엄청 떨어졌고 18년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법무부 장관 규제 있었고 ICO 거품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이번에는 큰 악재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명분을 또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서 이번에도 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보통 1년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절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겨울이 이걸 보면서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4년 주기 겨울.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항상 올라갔을 때는 안 받아들이시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관심이 있게 돼 있고,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 제가 참고하는 게 사람들이 다 이제 이제는 더 떨어질 거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떠나니까 반등이 오더라고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심리들도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게 과거에 3번 일어난 거잖아요. 네. 되게 패턴이 있네요, 정말. 네, 그게 패턴이 이게 맞아 떨어진 게 반감기라는 4년 주기라는 딱 정해진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왜 올라갈 거는 이제 정치적이나 이제 경제적 이슈로 보면은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항상. 대선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을 항상 풀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상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보자는 게 처음엔 500배 올랐어요, 거의. 여기는 128배고, 여기는 20배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20배 올랐어요, 20배. 다음에는 또 20배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 들지만. 한 5배? 4배, 5배? 저는 한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지금 최저점 대비 한 10배까지는 간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최저점에서 못 사잖아요? 그냥 한 중간 지점에서 산다고 하면은, 분할로 사서 모은다고 하면은, 한 10배가 아니라 5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1억에서 2억 사이 되네요. 지금 가격에서 하시면 안 되고, 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2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면은 2억이잖아요. 2억 조금 넘은 거니까, 2, 3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이클이 항상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요런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근데 하지만 경제 변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많이 여기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이건 이게 물론 이제 미래일은 과거랑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딱 보니까 확실하게 이 반감기가 이랬고 왜 반감기를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지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공부를 이제 직감으로 알다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무 또 자신만만해하고 또 겸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했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에서도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무제표를 일단 보고 주식을 딱 매수할 때는 기술적 차트 꼭 봐가지고 이 정도면 사도 된다 이걸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요 차트가 아니라 거기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4년 주기 반감기 하면은 저 말고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료 좋은 게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또 이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비트코인에 조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안 좋은 관점은 맞아요. 경제가 지금 뭐 위기니 아니니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지금 유동성이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서 역할밖에 못하고 자체적인 그런 펀더멘탈도 부족해요. 실물적으로 제일 할 얘기 비트코인 갖다 뭐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준비를 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떠나고 냉각기가 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차트적인 요 4년 주기 반감기 기준으로만 하면은 아직 더 많이 떨어져야 될 수도 있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티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 투자는 진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이제 반등을 뭐 자리에서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상관은 안 하는데 장기 투자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미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한테도 비트코인만 사라. 알트코인 기존에 있던 거 주식같이 계속 물타면은 이번에는 진짜 규제가 들어오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돈을 일단 지켜야 되거든요. 돈을 지켜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고 워렌 버핏의 1원칙, 2원칙, 3원칙이 다 돈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고 좀 늦게 사도 괜찮으니까 항상 그 심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에도 보면은 조금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또 못 샀어 어떡하지? 그러면은 또 심리에 지거든요. 저도 약간 아직도 그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하고는 있어서 항상 보수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은 저는 이미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연구는 다 시작되고 있고 모아가고 하다 보면은 큰 부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알트코인을 사실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진짜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갔을 때 사셔도 큰 수익을 얻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고점, 최고점을 뚫어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 제가 4년주기 차트에 표시는 안 했는데 알트코인이 언제 많이 올라갔냐면 최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건 규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지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 다음 게 되기 때문에 순서로 봤어도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됐고 그리고 현금 분할로 사라고 했더니 일주일 단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반감기로 하면은 거의 아직 길게 보면 2년까지도 돈을 못 벌어요.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꾸준히 똑같은 원칙을 지켜야 되고 분할로 사실 거면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큰 돈을 넣어서 투자하고 충분히 저점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돈을 다 쓰지 마시고 항상 하방은 계속 열려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열려 있다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네,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반감기가 2년 남았다고 하면 그 2년 동안 매달 이렇게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적립식을 하면 현금으로 그냥 모으고 있다가 좀 크게 떨어졌을 때 사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적립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도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자기 항상 돈을 좀 더 아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게 올해는 또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3, 40%씩 많게는 50%까지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50% 너무 적게 보시면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로? 무조건 비트예요. 비트코인이 물려 있으신 분은 솔직히 걱정 안 해요. 그냥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버는데 이제 물 탔을 때 안 탔을 때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알트가 걱정이거든요. 알트는 진짜 상장 폐지되고 없어지는 게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점점 알게 모르게 계속 유의 종목 뜨고 이번에 라이트코인이라고 아세요? 라이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 약간 동생 느낌으로 새로 만든 건데 라이트코인은 굉장히 약간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면은 라이트코인 은이라고 해서 되게 평가가 좋았고 좋았는데 상장 폐지됐어요. 상폐가 아직 공지가 떴어요. 예정이라고.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익명성 기능을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보고 익명성 코인들을 예전에 다 추방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라이트코인이 상장 폐지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라이트코인조차도 이미 상장 폐지가 되니 안 되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코인들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은이라고 불렸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은 좋게 봐요. 저도 지금 좋게는 보는데 가격적인 수요가 있을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어쨌든 외국에는 다행히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됐지만 특히 우리나라 알트코인들 대부분 뭐냐면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에서 폐지되면은 어디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디지털 숫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루나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진짜 좀 충격받았던 게 제 주변에서도 루나 떨어지는 거 갖다가 단타로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BTC 마켓에 업비트에는 있었는데 그
1비트코인을 이제 1억분의 1로 쪼개놨어요. 사토시라고 해서. 근데 이제 1사토시가 되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2사토시로 되면 2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좀 그런 거 자꾸 투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보는 거고 결국에는 딱 생각하면 되죠. 아, 1사토시에 사서 2사토시에 팔면 2배네?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더 이상 1사토시에서 2사토시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며 1사토시가 또 팔리냐? 팔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도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기회가 있으면 항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 주식에서도 동전주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네요. 어쨌든 좀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고 그 알트코인 물리신 분들은 꼭 비트코인으로 물을 타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이렇게 해서 호필님께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중심을 암호자산 투자 어떻게 하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중심을 좀 잡아주셨는데 네. 혹시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출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5%까지 폭락했을 때 그 경험이 생각해보면 아직도 아찔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NFT도 이제 인기도 시들어지고 메타버스도 요즘 말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관심을 점점 잃어가면 더 힘든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다음 반감기 때까지는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복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현실에 꼭 직시를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네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마음이 편하다. 네. 암호자산 투자에 있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네. 예,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필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